중국에서는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금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 경제부총리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매우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그런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 4월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고요. 이번 10월에도 비슷한 일. 그러면 내년 4월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라는 부분. 미국은 환율 보고서를 1년에 2차례 발표합니다. 4월과 10월. 4월에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 지정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넘어갔죠. 근데 그때도 이런 부분 있죠. 10월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10월 또 넘겼습니다. 근데 내년 4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되는 미국의 통상과 관련된 압박, 보호무역주의의 실현. 어찌 보면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미 FTA의 어떤 그 재협상이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화학업종, 철강업종, 최근 내에서는 태양광 업종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세이프가드의 피해 마찬가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환율 이슈가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환율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을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를 시켜서 미국 시장 내에서 미국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입 시장 어떤 그 교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기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환율 변화, 중국의 위안화나 달러화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좀 다른 상반된 어떤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로부터는 조금은 좀 자유로웠던 건 사실이었다라는 부분. 세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미무역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느냐 안 넘느냐 여부. 우리나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37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연간 GDP 대비 3%가 넘느냐 안 넘느냐 여부. 이 역시 우리나라가 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부 개입 환율 시장 내 연간 GDP의 2% 이상의 돈을 쏟아붓느냐 안 쏟아붓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되는 환율 조작국. 지금 이제 관찰 대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만 더 넘어서게 되면 환율 조작국이 되는데 환율 조작국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수출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기에 두 축이 있죠. 수출과 내수. 지금 현재까지는 수출 중심에 그리고 수출이 호황을 맞았기에 우리나라 경기 상당히 좋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11조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쏟아부었고 이로 인해서 내수 활성화를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내수까지 덧붙이게 된다라면 올해 연 경제 성장률 3%를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수출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환율 조작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면 원화의 급격한 절하가 아닌 절상이 나타나게 되고 원화의 절상은 결국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수출 종목군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의 악화 내지는 수출 경쟁력의 둔화를 만들어내면서 상당 부분 수출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번 11월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트럼프의 방한 어쩌면 북핵 이슈도 이슈겠지만 한미 FTA 그리고 특히나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 내지는 압박의 수위를 조금은 더 높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 부분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